띵굴 21번입니다. 다음 중 가장 낮은 온도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과 2번을 먼저 비교해보면 화씨의 어는 점이 32도이기 때문에 화씨에서 32를 빼고 9분의 5를 곱하면 섭씨 온도가 됩니다. 따라서 2번의 화씨를 그대로 대입하면 140도가 나옵니다. 1번이 2번보다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2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1번과 3번을 비교하기 위해 1번의 섭씨 온도에 273.15를 더해서 켈빈 온도를 구해보면 377.15켈빈입니다. 역시 1번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3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4번의 R은 랭킨 온도입니다. 섭씨와 화씨의 관계처럼 랭킨 온도에 9분의 5를 곱해주면 켈빈 온도가 됩니다. 684에 9분의 5를 곱해보면 380켈빈으로 1번의 377.15켈빈보다 크므로 가장 낮은 온도는 1번입니다. 22번입니다. 증기터빈에서 질량유량이 1.5kg/s이고 열 손실률이 8.5kW일 때 터빈의 출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개방계에서 에너지 방정식을 사용해보면 열은 공업일 더하기 속도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엔탈피 변화량 더하기 위치에너지의 변화량이었습니다. 열 손실률이 8.5kW이고 터빈의 출력이 구하는 값이므로 주어진 속도, 엔탈피, 위치를 대입해서 계산해줍니다. 이때 단위는 킬로와트로 구해야 하기 때문에 단위를 맞추어 계산해주면 터빈의 출력은 656kW가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23번입니다. 온도 15도, 압력 100kPa 상태의 최적이 일정한 용기 안에 어떤 이상기체 5kg이 들어있을 때 이 기체가 50도가 될 때까지 가열되는 동안에 엔트로피 증가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미수 질량당 엔트로피 변화는 T분의 Q이고 이것을 적분해주면 열량 Q는 CMT를 사용해서 엔트로피 변화량은 MC/ln T1분의 T2입니다. 최적이 일정한 정적 과정이므로 정적 비열 0.7171을 사용해서 계산하고 온도는 절대 온도로 바꾸어 넣어주면 엔트로피 증가량은 0.411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연력학 문제에서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온도를 켈빈 온도로 바꾸어 넣어주면 좋습니다. 24번입니다. 어떤 냉동기에서 0도의 물로 0도의 얼음 2톤을 만드는데 180메가줄의 일이 소요될 때 이 냉동기의 성적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냉동기를 사용해서 0도의 물을 0도의 얼음으로 만들 때 냉동기의 역할은 물의 열을 빼앗아 얼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냉동기는 180메가줄의 일을 사용해서 열 Q를 빼앗는 것이 목적이므로 성적 개수는 180메가줄분의 Q로 구할 수 있습니다. 얼음 2톤을 만들어야 하고 물의 융해열은 334kJ/kg이므로 물에서 334 곱하기 2000kJ의 열을 빼앗아야 얼음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냉동기의 성적 개수는 180 곱하기 10의 3승kJ분의 334 곱하기 2000kJ이고 계산하면 3.71로 답은 4번입니다. 25번입니다. 개가 비가역 사이클을 이룰 때 클라우지우스의 적분을 옳게 나타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이 나왔다고 바로 4번을 고르면 안됩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개가 비가역 사이클이라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은 비가역 사이클일 때는 부등호만 성립하고
가역 사이클일 때는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가역, 비가역이라는 말이 없을 때 이 두 가지를 합친 4번식을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비가역 사이클일 때의 클라우지우스 적분을 물어보았으므로 답은 1번입니다. 26번입니다. 비열비가 1.29, 분자량이 44인 이상기체의 정합비열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합비열과 정적비열의 관계를 묻는 문제에서는 항상 정합비열이 정적비열보다 크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비열비 K는 정적비열분의 정합비열로 1.29로 주어졌고 여기서 CP가 크기 때문에 비열비는 1보다 큰 것입니다. 기체상수 R은 정합비열에서 정적비열을 뺀 값으로 역시 CP가 크기 때문에 기체상수는 양수입니다. 또한 기체상수는 분자량분의 일반 기체상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체상수의 값은 모든 기체에서 동일한 값이고 일반 기체상수를 분자량으로 나눈 기체상수는 이 문제에 해당하는 기체에 대한 값입니다. 따라서 기체상수는 44분의 8.314로 0.189이고 비열비식을 정적비열에 관하여 정리한 후 기체상수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정합비열은 0.84로 답은 3번입니다. 27번입니다. 과열증기를 냉각하였더니 포화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비체적이 0.2327이 되었을 때 포화액과 포화증기의 비체적이 각각 1.079 곱하기 10의 -3승 0.5243이라면 건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PV 선도를 그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과열증기 상태인 1번에서 냉각시켰더니 포화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2번 습증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건도 X를 구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이때 포화액의 비체적은 1.079 곱하기 10의 -3승 포화증기일 때의 비체적을 0.5243으로 주었으므로 2번 습증기에서의 건도는 포화액과 포화증기의 비체적 차이분의 습증기와 포화액의 비체적 차이로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건도는 0.443으로 답은 4번입니다. 28번입니다. 증기동력 사이클의 종류 중 제열 사이클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터빈 출구의 습도가 증가하면 터빈 날개가 쉽게 부식됩니다. 따라서 제열 사이클은 터빈 출구의 습도를 낮춰 터빈 날개의 부식을 방지합니다. 2, 3, 4번은 모두 맞는 보기로 수명과 열 효율, 질이 증가하기 때문에 제열 사이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29번입니다. 온도 20도에서 계기압력 0.183MPa의 타이어가 고속주행으로 온도 80도로 상승할 때 압력이 얼마나 상승하는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상기체이므로 상태방정식 PV는 MRT를 사용합니다. 주행 전과 후의 최적과 질량, 기체상수가 일정하므로 주행 전의 상태를 1, 주행 후의 상태를 2라고 하면 T1분의 P1은 T2분의 P2입니다. 따라서 절대압력과 켈빈 온도로 넣어서 계산해주면 나중압력 P2는 342.52kPa입니다. 문제에서는 압력이 주행 전과 비교하여 얼마나 상승했는지 물어보았기 때문에 P2-P1을 계산하면 58kPa로 답은 2번입니다. 30번입니다. 온도가 127도, 압력이 0.5MPa, 비체적이 0.4인 이상 기체가 같은 압력 하에서 비체적이 0.3으로 되었을 때 온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29번 문제랑 마찬가지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MRT를 사용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최적과 질량 대신 비최적이 주어졌기 때문에 PV는 RT식으로 변형해서 사용하면 압력 P와 기체상수 R이 일정하기 때문에 R분의 P는 V분의 T가 일정합니다. 따라서 V1분의 T1은 V2분의 T2로 계산하면 0.4분의 켈빈 온도 127 더하기 273은 0.3분의 T2로 계산하면 T2는 300켈빈입니다. 여기서 나중 온도인 T2를 섭씨 온도 단위로 물어보았기 때문에 켈빈 온도를 다시 섭씨 온도로 바꾸어주면 27도로 답은 2번입니다. 31번입니다. 수소가 이상기체일 때 절대압력 1MPa, 온도 100도에서의 비최적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계속했듯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RT식을 사용합니다. 압력은 1000kPa이고 기체 상수는 분자량분의 일반 기체 상수 8.3145에서 수소의 분자량은 2를 넣어주고 온도는 켈빈 온도로 넣어 계산해주면 비최적은 1.55로 답은 3번입니다. 32번입니다. 증기를 가역 단열 과정을 거쳐 팽창시켰을 때 증기의 엔트로피를 묻는 문제입니다. 엔트로피는 T분의 델타 Q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증기를 가역 단열 과정으로 팽창시키면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델타 Q가 0이고 따라서 증기의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는 등 엔트로피 과정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33번입니다. 밀폐 용기에 비내부 에너지가 200인 기체가 0.5kg 들어있을 때 이 기체를 용량이 500W인 전기 가열기로 2분 동안 가열한다면 최종 상태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Q는 U 플러스 W식에서 500W는 500J/S이고 2분은 120초이므로 받은 열량은 500 곱하기 120줄, kJ 단위로는 5 곱하기 12kJ입니다. 최종 상태의 내부 에너지 U2에서 초기 상태의 내부 에너지인 200 곱하기 0.5를 빼주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고 일량은 없습니다. 계산하면 U2는 160kJ로 답은 4번입니다. 34번입니다. 10도에서 160도까지 공기의 평균 정적 비열은 0.7315일 때 이 온도 변화에서 공기 1kg의 내부 에너지 변화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mCv 델타 T식에서 질량은 1kg, 정적 비열은 0.7315, 온도 변화량을 넣어 계산하면 내부 에너지 변화는 109.7kJ로 답은 2번입니다. 35번입니다. 한 밀폐개가 190kJ의 열을 받으면서 외부에 20kJ의 일을 한다면 이 개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Q는 델타 U 플러스 W식에서 190kJ의 열을 받았고 외부에 20kJ의 일을 하였으므로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170kJ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36번입니다. 완전가스의 내부 에너지는 어떤 함수인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CVDT로 정적 비열을 사용했으므로 최적과 무관하고 온도 변화량만의 함수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37번입니다. 열펌프를 난방에 이용하려 한다. 실내 온도는 18도이고 실외 온도는 마이너스 15도이며 벽을 통한 열 손실은 12kW이다.
이때 열 펌프를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동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열 펌프는 이를 받아서 저열원에서 열을 빼앗아 고열원으로 열을 보내는 장치입니다. 이를 받아서 고온으로 열을 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성적계수를 W분의 QH로 구할 수 있고 일량은 QH-QL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르노 사이클에서와 마찬가지로 열량은 온도로 바꾸어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실내 온도와 실외 온도로 성적계수를 구해보면 켈빈 온도로 계산해서 8.82입니다. 이때 열펌프를 구동하기 위한 최소 동력은 열펌프가 받은 일 W를 뜻하고 벽을 통해 12kW의 열 손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더 따뜻하게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18도의 온도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벽을 통해 손실되는 열 손실 12kW만큼의 열량을 고열원, 즉 실내 온도로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적계수 8.82는 공급받는 동력분의 최소 열 공급량 12kW이고 계산하면 1.36kW로 답은 3번입니다. 38번입니다. 이상적인 카르노 사이클의 열기관이 500도인 열원으로부터 500kJ를 받고 25도의 열을 방출할 때 이 사이클의 일과 효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카르노 사이클은 고열원에서 열을 받아 일을 하고 남은 열을 저열원으로 방출하는 열기관입니다. 먼저 주어진 온도로 효율을 구해보면 켈빈 온도로 대입해서 효율은 0.6144입니다. 그리고 이 효율은 온도 대신 고열원에서 받은 열량분의 일량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500kJ를 넣어 계산하면 이 사이클의 일은 307.2kJ이고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39번입니다. 오토사이클의 압축비가 8일 때 이론 열효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오토사이클의 열효율은 1-입실론분의 1에 K-1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압축비는 8이고 비열비는 1.4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0.565로 답은 3번 56.5%입니다. 40번입니다. 개가 정적 과정으로 상태 1에서 상태 2로 변화할 때 단순 압축성 개에 대한 연력학 제1법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는 델타 U 플러스 W식에서 정적 과정이므로 일량은 P 델타 V에서 최적 변화가 0이 되므로 일량은 0이 됩니다. 따라서 Q는 델타 U만 남고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U2-U1으로 써주면 답은 4번입니다.